안녕하세요. 박재환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해온 레슨은 이 드라이버 볼 스피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일단은 많은 골퍼분들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이 저는 볼 스피드와 거리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은 이 드라이버의 볼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박재환 프로, 이 내용만 배우게 되면 박재환 프로처럼 근육이 많고 힘이 좋지 않아도 볼 스피드 늘릴 수 있는 겁니까?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그러긴 어렵고요. 네.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을 좋습니다. 최대한 이용해서 네. 한번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 볼 위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보통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볼 위치를 많이 좀 왼발 쪽에 치우치도록 놓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,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프로나 잘 치시는 싱글 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, 볼 위치를 좀 왼쪽에 많이 두고 하시면은 체중 이동이 사실 완벽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, 근데 보통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체중 이동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눈높이를 맞춰서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정확한 볼 위치를 체크하기 위해서 얼라이먼트 스틱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, 이런 얼라이먼트 스틱은 연습장에도 있고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긴 클럽, 롱 아이언이든지 우드나 유틸리티 클럽으로도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볼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세팅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이 공에서 일직선으로 딱 맞춰 주시고 서 보시면은 볼 위치가 정확히 내가 어디 있는지, 가운데 있는지, 너무 왼쪽에 있는지 체크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볼 위치는 왼발이냐, 왼발 뒤꿈치냐 절대 아닙니다. 정확하게. 자, 그래서 이 공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, 네. 정확한 볼 위치는 내 왼발 뒤꿈치 안쪽인데, 이 왼발 뒤꿈치 안쪽이랑 볼 위치랑 이 사이에 공이 두 개 정도 들어가시면은 딱 좋아요. 딱 두 개,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입니다. 그래서 두 개 정도, 왼발 뒤꿈치랑 내 볼 위치 사이에 두 개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세팅을 해주시면은 너무 어렵지 않은 좀 눈높이에 맞추는 볼 위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신체 조건이나 성별 상관없이 볼 네. 두 개 정도를 맞습니다. 넣으면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신체 조건 따질 거 없이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시면은 편하다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 볼 위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드레스 시의 이 내 몸의 각도인데요. 상체를 보통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네. 네, 근데 혹시 김민지 아나운서한테 제가 질문을 할 건데, 네. 드라이버 어드레스 시에 왜 상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지 아시나요, 이유를? 사실 정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네. 체중 이동이나 아니면은 드라이버가 아무래도 네. 올리면서 치는 샷이다 보니까 오, 조금 네네네. 더 공을 잘 띄우기 위해서가 아닐까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에 이제 김민지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. 상체를 살짝 기울인 이유가 약간 이 공을 올려치려고 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, 사실 거의 그게 정답이에요. 오. 네, 왜냐하면은 정답이군요. 네, 보통 이제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하실 때 너무 정직하게 내가 똑바로 서 계시는 경우에는 다운스윙 시에 이 공이 많이 찍혀 맞으세요.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절대 스윙 궤도가 가파르면 안 되고 공이 너무 찍혀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미리 기울여 놔야 약간 이 스윙 궤도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어드레스 상체를 살짝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살짝 멋을 내는 동작으로 알았는데. 아니군요. 네. 그래서 네. 어드레스 시의 상체를 살짝 기울일 때 많이 기울이실 필요도 절대 없어요. 이 상태에서 하체는 약간 왼쪽 골반 쪽은 살려주시고 이 상체 오른쪽 어깨 쪽만 살짝, 진짜 살짝만 해주시는 거예요. 살짝. 네. 근데 많이 하시는 분은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절대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되고, 진짜 어드레스가 내가 똑바로가 이거다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 쪽만 살짝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어드레스 때 상체를 살짝 기울임과 동시에 이 시선도 살짝 바뀌거든요. 네. 그래서 내가 공의 윗면을 내가 정면을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닌 약간 오른쪽 옆면을 봐주시는 게
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세팅에서 마지막인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.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오. 네. 볼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, 이게. 네, 어드레스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네. 볼을 보통은 많은 분들이 정 가운데에 맞춰 놓으시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. 약간 정 가운데 맞춰야 스위스 네. 팟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왜냐면은 제 이제 통계상 네. 보통 가운데 맞춰 놓고 치시면은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 맞습니다. 안쪽 힐에 아. 엄청 많이 맞고 이 힐에 맞을 확률이 엄청 많이 높아져요. 네. 그래서 저는 토 쪽에 많이 맞춰 놓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렇다고 해서 뭐 토에 맞아서 안 좋다? 그건 또 아니에요. 오히려 토 쪽은 스위스 팟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거리나 볼 스피드에 대한 손실이 적다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이 안쪽 힐 부분에 맞는 순간 비거리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유를 원인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안쪽 면 같은 경우에는 이 채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힘 전달이 아예 되지를 않는 거죠. 근데 이 바깥쪽 부분 같은 경우는 헤드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끝 부분이다 보니까 힘 자체가 손실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스위스 팟의 또 확률을 높이려면은 가운데 맞춰 놓으시는 게 아닌 약간 토 쪽에 맞춰 놓으시는 거를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 세팅은 이렇게 세 가지로 끝나고요. 네. 제가 진짜 드라이버를 보면은 토 쪽이 아니라 안쪽에 다 찍혀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다음 드릴 말씀은 백스윙인데 백스윙은 보통 힘을 저희가 모으는 동작이라고 하는데 근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백스윙이 올라가실 때부터 힘을 다 써버려요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백스윙 올라가서 힘을 다 써버리면 내려올 때 힘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나 뭐 많이 준다는 게 어렵겠죠. 그래서 이 백스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 회전과 꼬임을 최대한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은 유연성이 안 돼서 이거밖에 못 도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너무 유연성이 좋으셔서 많이 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최대한 꼬임을 가져가는 게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것보다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고무줄을 요만큼 당겨서 날리는 거랑 이만큼 당겨서 날리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고무줄을 당기는 그 동작이 내가 백스윙의 회전과 꼬임을 가져가는 동작이랑 똑같다라는 거죠. 네. 근데 막 뭐 저 프로님 너무 비거리가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백스윙의 회전이 많이 부족하세요. 네. 근데 또 팔로만 넘기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상체와 하체의 회전 꼬임을 좀 중요시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회전과 꼬임을 느낄 수 있냐면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체가 일단 버틴 상태로 이게 꼬임이 있어야 좀 더 저희가 고무줄 당기는 느낌으로 탄력이 좀 생기는데 하체가 무릎이 앞뒤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하체 골반을 잡으면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체 회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상체 회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왼쪽 무릎이 턱 하고 무너져요. 네.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왼쪽 무릎은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 무릎은 뒤로 빠지면서 상체 회전의 꼬임을 최대한 만들어 주시면 좋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고무줄 예시 좋았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똑같은 힘으로 백스윙을 뭐 회전 꼬임을 적게 가져가서 한번 쳐보고 많이 가져가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솔직하게 똑같은 힘으로 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일단 첫 번째가 조금 안 좋은 예인 네, 거죠? 첫 번째가 이제 안 좋은 예입니다. 회전 꼬임이 부족했을 때. 조금 부족한 회전 네. 스윙이었고요. 네. 안 좋은 예죠. 조금 네. 이렇게 유연하지 않고 최대한 쓰지 않았을 때 그렇죠.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고무줄을 반 정도만 당긴 거예요. 그렇죠. 지금. 반 정도만 안 네네. 따가울 정도로만 날린 거죠. 그렇죠. 이번에 좀 따갑게 한번. 따갑게. 네. 따갑게. 근데 제가 힘은 똑같이 줄 거예요. 꼬임을 충분히 따갑게. 자, 힘은 똑같이 주되 오. 회전을 더 살려서 확실히 네. 오히려 다르네요. 부드럽게 쳤어요, 지금. 우와. 네, 진짜로. 너무 이제 컨트롤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드럽게 쳤는데 이렇게 고무줄을 내가 당겨서 날렸을 때랑
요만큼만 당겨서 날렸을 때는 이 힘이 다르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나 질문 네. 드려도 될까요? 네. 그러니까 지금 고무줄 예를 들으셨는데 당연히 조금 당기면은 더 적게 나갈 것이고 많이 네. 당기면 더 좋게 멀리 나갈 거잖아요. 네. 근데 또 과하게 당기게 되면 네. 고무줄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고무줄이 끊어질 때가 백스윙 회전을 꼬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때 왼쪽 무릎이 탁 무너질 때가 끊어지는 거예요. 아하. 아, 무너졌을 때 네, 왼쪽이. 왼쪽 무릎이 무너졌을 때는 이게 올바른 그 텐션으로 꼬임을 가져간 게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밸런스를 잃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무릎 예. 같은 경우가 따라가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거죠. 네. 너무 좋았어요. 네. 고무줄 예시를 던져주니까 제가 받아서 한 건데. 훈훈합니다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 달라지셨네요. 우리 네. 박지원 프로. 그래서 이제 백스윙에서 저희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힘을 또 사용을 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타이밍은 어디냐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힘을 사용하세요. 이렇게. 근데 이러면은 나만 힘들지 이 공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이 아파야 볼 스피드가 늘어나는 건데 네. 여기 백스윙 탑에서부터 힘을 일찍 써버리면은 나만 힘든 거예요. 공에 힘 전달 안 되고. 그래서 그럼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사용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임팩트 전, 이 왼팔 기준이요. 임팩트 전부터 여기 오른쪽 허리 선상. 이 선상에서 힘을 주셔야 파워가 실린다는 거죠.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공치기 전인 거예요. 네. 근데 공치기 보통의 전.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부터 네, 힘을 빨리 쓰신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로리 맥길로이 선수 같은 경우도 네. 되게 그 연습 드릴 영상이 많은데 이거를 자주 하더라고요. 이런 동작을. 그 이 말은 뭐냐면은 이쪽 구간에서 내가 공치기 전에 힘을 좀 사용을 하고 헤드 무게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 한번 또 비교를 해서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부터 힘을 썼을 때. 자, 너무 어색한데요, 확실히 저도. 근데 잘 나가네요. 네. 그러게요. 네. 탑에서부터 힘을 쓴 탑에서부터 힘을 썼을 때. 네, 샷이었고요. 그리고 임팩트 전에 힘을 썼을 때 여기입니다. 여기. 네. 여기. 와, 좀 더 깔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임팩트의 느낌. 그렇죠. 예. 저절로 이 가속이 붙어서 음. 클럽도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힘을 전달하는 그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렸고 힘을 전달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반대 힘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. 반대 힘. 예를 들면 반대 힘 뭐냐?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빡 밟았어요. 그러면 차는 멈추는데 사람은 튀어나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체가 사람이고 내 몸이 자동차인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반대 힘을 사용하는 방법. 딱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? 이 클럽이 가는 거를 제가 딱 잡아챘어요. 그래서 클럽을 던져지는 거를 내 몸이 버텨주면서 서로 반대 힘을 사용하시라는 거죠. 근데 방금 저는 좀 세게 쳤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천천히 하셔도 돼요. 근데 그냥 단지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스루 해서 그냥 끊어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. 자,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볍게 해도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클럽은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고 내 몸은 안 튀어나가려고 잡고 있는 이 힘을 사용을 해야 반대 힘으로 인해서 볼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이후에 양손 양팔을 무조건 교차를 시켜주셔야 돼요. 그래서 반대 힘 연습이랑 플러스 내가 피니시 자세에서 양손 양팔이 교차가 돼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을 최대한 아낌없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다라는 거고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레슨을 해드린 내용은 정확도보다는 볼 스피드와 비거리에 집중을 할 수 있는
내용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